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언제나 가당독하고 처절한 사연을 들고 오는 막장 드라마 김실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가면 뒤에 숨겨왔던 제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났던 승리와 그보다 더 어둡고 참혹했던 패배의 기록을 제 입으로 직접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이 막장 유튜버 김실장 제 자신의 피눈물 나는 고해성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 모든 걸 걸고 무언가를 이뤄내 본 적 있으세요?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멎고 오직 나 자신만이 우주의 중심이 된 것 같은 그 완벽한 성취감이요. 저도 그랬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요. 제 손으로 직접 천국의 문을 열었다고 믿었죠.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천국의 문을 열자마자 제 등 뒤에서는 지옥의 아가리가 더 크게 입을 벌리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오늘은 제 자존감, 시간, 돈, 그리고 제 영혼까지 집어삼킨 그 지독한 배신자, 바로 요요라는 이름의 악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모든 것이 무겁게만 느껴지던 작년의 어느 잿빛 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 영혼이 마치 축축한 소미불처럼 제 몸을 짓누르는 기분이었어요. 출근길 지하철 계단을 오를 때면 심장이 제 멋대로 광란의 질주를 시작했고 턱끝까지 차오르는 숨을 몰아쉬며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하는 공포에 휩싸인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비참했던 순간은 현관에 앉아 신발끈을 맬 때였어요. 불룩 나온 뱃살이 허벅지를 압박해서 숨을 흡하고 참아야만 간신히 허리를 굽힐 수 있었죠. 그 짧은 순간이 마치 고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어요. 오랜만에 열린 가족 모임에서 제가 아끼던 원피스를 꺼내 입었을 때였습니다. 분명히 작년까지만 해도 예쁘게 맞았던 그 옷이 등 뒤에서 지퍼가 올라가다 중간에서 멈춰버린 겁니다. 마치 제 몸이 옷을 비웃으며 거부하는 것 같았어요. 안간힘을 써봐도 지퍼는 한 뼘도 더 올라가지 않았고 등 뒤에서는 살들이 비명을 지르는 듯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온 친척의 한마디. 어머, 실장아. 너 요즘 관리 안 하니? 얼굴이 보름달이 됐네. 그 순간 제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땡그랑 하고 제 안에 무언가가 깨져나가는 소리만 들렸어요. 그건 단순한 지적이 아니었습니다. 제 존재에 대한 모욕이었고 나태함에 대한 사형 선고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불 꺼진 방 안 스탠드의 희미한 불빛 아래 비친 제 모습은 너무나도 낯설었어요. 턱선은 두루뭉술했고 눈빛은 패배감에 젖어 흐리멍텅했습니다. 저는 거울 속의 저를 향해 증오와 경멸을 담아 속삭였습니다. 너 도대체 누구야? 그날 저는 제 자신에게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요. 그때부터 제 일상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일상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거의 군사작전에 가까운 생활이었죠. 매일 새벽 4시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알람이 울리면 저는 좀비처럼 몸을 일으켜 헬스장으로 향했습니다. 도시가 아직 깊은 잠에 빠져있는 그 극막한 시간에 저는 차가운 쇳덩이와 사투를 벌였어요. 러닝머신 위에서 뛸 때는 폐가 터져나갈 것 같았고 목구멍에서는 피 맛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근력 운동을 할 때마다 근육은 비명을 질렀고 뚝뚝 떨어지는 땀방울이 제 시야를 흐리게 했죠. 그건 제 눈물인지 땀인지, 아니 어쩌면 제 영혼이 흘리는 피였을지도 모릅니다. 식단은요? 그건 식사가 아니었어요. 생명 유지를 위한 연료 주입에 가까웠습니다. 세상의 모든 맛있는 것들과 강제로 이별을 고했습니다. 밤이 되면 귓가에 치킨 튀겨지는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고 눈을 감으면 붉고 매콤한 떡볶이의 형상이 아른거렸어요. 저는 그 악마 같은 유혹들을 이겨내기 위해 말 그대로 수도승처럼 살았습니다. 제 식탁 위에는 세상에서 가장 맛없는 3가지, 마치 분필을 씹는 듯한 퍽퍽한 닭가슴살, 목이 턱 막히는 밍밍한 고구마, 그리고 먹어도 슬프기만 한 초록색 채소들 뿐이었어요. 친구들이 SNS에 올린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파스타 사진을 보며 저는 입안 가득 쌉싸름한 샐러드를 씹어 삼켰습니다. 그건 허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제 욕망에 채찍질을 가하는 형벌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게 피와 땀과 눈물을 제물로 바친 지 5개월. 마침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체중계 위에 올라섰을 때였어요. 깜빡이는 디지털 숫자가 멈추기를 기다리는 그 몇 초가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숫자가 고정된 순간 10.2kg. 저는 그 숫자를 보고 그대로 주저앉아 아이처럼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지난 5개월간의 제 모든 고통과 서러움에 대한 보상이자 제 의지에 대한 위대한 증명이었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나 대견하고 자랑스러워서 미친 사람처럼 한참을 울다 웃다를 반복했어요. 그날 이후 세상은 완전히 다른 색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고 지긋지긋했던 관절의 통증도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상쾌했고 제 몸을 짓누르던 무기력이라는 저주가 풀려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짜릿했던 건 바로 오지였습니다. 저에게 치욕을 안겨주었던 그 원피스는 이제 넉넉하게 맞았고 한때 저를 비웃던 스키니즈는 이제 제 몸을 아름답게 감싸주었죠. 전신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더 이상 패배자가 아니었습니다. 날렵한 턱선, 선명한 쇄골, 자신감 넘치는 눈빛. 저는 승리자였고 정복자였습니다. 아, 드디어 나는 해냈구나. 지긋지긋한 과거의 나와 완벽하고 영원한 이별을 고했구나. 저는 그렇게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천국에서의 생활은 꿈결 같았습니다. 목표 달성이라는 마약 같은 성취감과 주변의 끊임없는 찬사 속에서 저는 하루하루가 축제 같았죠. 처음 한두 달은 정말 군인처럼 유지어터의 본분을 지켰습니다. 저울에 그램수를 재어가며 식단을 조절했고 운동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갈대 같다고 했던가요? 문제는 아주 작은 거미줄 같은 균열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날은 제 생일이었어요. 친구들이 서프라이즈로 파티를 열어주었죠. 제 앞에는 초코 케이크와 피자, 치킨 같은 한때 제가 목숨처럼 사랑했던 악마의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의연하게 포크로 샐러드를 찢고 있었죠. 그때 한 친구가 조각 케이크를 제 앞에 쑥 내밀며 말하는 겁니다. 야, 생일인데 이 정도는 먹어야지. 너 진짜 대단한 거 아는데 이거 한 조각 먹는다고 큰일 안 나.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는데 이 정도는 상이야, 상.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머릿속 깊은 곳, 단단한 족쇄에 묶여있던 검은 악마가 조용히 눈을 뜨며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그래, 생일이잖아. 세상 모든 사람이 생일엔 케이크를 먹어 10kg이나 뺐는데 이 작은 조각 하나에 무너지겠어? 이건 내 노력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야. 내일부터, 아니, 이따 저녁부터 다시 하면 돼. 그 속삭임은 마약처럼 달콤하고 안온했습니다. 저는 결국 그 케이크를 받아들었고 포크로 한 입 떠서 입에 넣는 순간 제 뇌에서 폭죽이 터지는 듯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부드러운 크림과 달콤한 초콜릿의 향연. 아, 이것이 행복이었지. 저는 그 맛을 잊고 살았던 게 아니라 억지로 외면하고 살았던 거였어요. 그 한 입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도미노의 첫 조각이 될 줄이야. 그날 이후 제 마음속 자기합리화라는 괴물은 통제불능으로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치팅데이라는 이름으로 주말에만 허용하던 것들이 어느새 오늘은 너무 힘들었으니까,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라는 핑계로 평일까지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폭식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더 교활하고 무서웠습니다. 저는 밥을 한 공기 가득 먹지는 않았지만 분명 다이어트 때의 반 공기보다는 많게 마치 도둑처럼 야금야금 양을 늘려갔습니다. 깐 어플은 어느새 열어보지도 않는 유령 어플이 되어버렸고 새벽 4시에 울리던 지옥의 알람은 5분만 더해서 시작해 결국 꺼지기 일쑤였죠. 헬스장은 한 달치를 끊어놓고 일주일에 한두 번 가는 비싼 기부 활동의 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제 몸은 너무나도 정직한 배신자였습니다. 제가 저버린 노력을 그대로 되돌려주더군요. 체중계의 숫자가 아주 느리게 하지만 멈추지 않고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1kg이 치켰을 때 저는 어제 좀 짜게 먹었나 봐. 이건 그냥 붓기야 하고 현실을 부정했어요. 3kg이 되었을 때 아, 곧 생이라서 그래. 끝나면 바로 빠질 거야. 라며 스스로를 기만했습니다. 하지만 5kg의 숫자를 본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며 정신이 번쩍 들었죠. 하지만 이미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 기관차처럼 제 식욕과 나태함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가장 치욕스럽고 비참했던 건 옷이었습니다. 제 승리의 상징이었던 그 스키니진. 어느 날 아침 무심코 다리를 집어넣는데 허벅지부터 꽉 끼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세탁해서 줄었나? 헛된 희망을 품고 억지로 바지를 끌어올려 지퍼와 사투를 벌였어요. 숨을 멈추고 배에 힘을 줘서 간신히 지퍼를 올리는데 성공했지만 앉는 순간 단추가 터져나갈 듯한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바지를 벗었을 때 허리에는 지퍼와 단추 자국이 마치 붉은 낙인처럼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제 몸이 제 과거의 노력을 비웃으며 꼴 좋다. 내가 그럼 그렇지 라고 잔인하게 조롱하는 것만 같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싸워 이겼다고 믿었던 그 적은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몸 안 깊숙한 곳에 웅크리고 앉아 제가 교만해지고 방심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훨씬 더 교활한 적이었다는 것을요. 결국 운명의 날은 오고야 말았습니다. 몇 달 동안 공포에 질려 외면해왔던 체중계 위에 저는 처형장으로 걸어가는 죄수처럼 비장하게 올라섰습니다. 애써 담담한 척했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발광하고 있었어요. 제발 내가 생각하는 최악만은 아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 들어온 그 숫자를 확인한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과 색깔이 사라졌습니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 차갑게 식어버렸어요. 시작했던 그 몸무게에서 2.8kg. 그 숫자는 저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돌아온 게 아니었어요. 녀석은 보란듯이 친구까지 데리고 돌아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망부석처럼 얼어붙었습니다. 지난 1년간 제가 제물로 바쳤던 그 모든 것들. 새벽 4시의 고통, 퍽퍽한 닭가슴살을 씹으며 참아냈던 끝없는 허기, 친구들과의 약속을 거절하며 느꼈던 외로움, 헬스장 회원권과 PT에 쏟아부었던 돈, 그 모든 시간과 노력이 한순간에 먼지처럼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린 겁니다. 이건 단순히 살이 다시 쪘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제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기, 제 노력의 역사를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피땀 흘려 한층 한층 정교하게 쌓아 올렸던 거대한 모래성이 비웃음 같은 파도 한 번에 허무하게 쓸려 내려가는 것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는 심정이었습니다. 비틀거리며 욕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비친 제 모습은 과거의 제가 아니었어요. 그보다 더 초라하고 더 비참하며 나는 실패자라는 낙인이 이마에 찍혀있는 듯한 생기 없는 패배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턱선은 다시 무너져 둥글게 변했고 두툼해진 팔뚝은 민소매 티셔츠를 비집고 나왔습니다. 배에는 보기 싫은 튜브가 다시 자리 잡았죠. 숨은 더 쉽게 가빠졌고 몸은 납덩이라도 매단 듯 청둔만 듯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외적인 변화가 아니었어요.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져 버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 영혼의 퓨즈가 나가버린 것 같았어요. 그래, 다시 시작해야지. 이번엔 실수하지 말자라는 생각이 단 1%도 들지 않았습니다. 다시 그 지옥 같은 새벽 운동을 할 자신이 없었고 또다시 맛없는 풀과 퍽퍽한 고기를 씹으며 버틸 자신이 없었습니다. 방구석에 놓인 운동화, 옷장에 걸린 운동복들은 더 이상 저를 격려하는 전우가 아니었어요. 어차피 또 실패할 거잖아. 내가 그럼 그렇지 의지박이야. 이라며 저를 조롱하고 경멸하는 증거물처럼 느껴졌습니다. 단 한 번의 완벽한 실패는 제게서 모든 투지와 의욕을 앗아갔습니다. 그건 단순한 요요가 아니었어요. 그건 제 자존감과 자기 믿음에 내려진 잔혹한 사형 선고였습니다.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인간이구나. 나는 고작 식탐 하나 조절 못하는 의지박약 쓰레기구나. 하는 지독한 자기 혐오가 검은 연기처럼 피어올라 제 영혼을 온통 좀먹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이길 수도 없는 싸움에 모든 걸 걸었던 제 자신이 한없이 어리석고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요. 차라리 한 번도 성공해보지 않았다면 덜 비참했을 겁니다. 천국의 가장 높은 곳을 맛본 뒤에 추락한 지옥은 애초에 지옥에서 태어났을 때보다 수백, 수천 배는 더 고통스러웠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한동안 패배감이라는 깊고 어두운 늪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했고 먹고 자고 또 먹는 생명체로서의 최소한의 기능만 유지하며 살았죠. 그러던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잠은 오지 않고 무기력하게 스마트폰 갤러리만 뒤적이다가 문득 한 장의 사진 앞에서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10kg을 감량하고 난 직후 바닷가에서 찍었던 사진이었어요. 해맑게, 아니 세상을 다 가진 듯 자신감 넘치게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사진 속의 제 모습. 하지만 지금 스마트폰 액정에 비친 제 얼굴은 그림자가 드리워진 채 무표정하기 짝이 없었죠. 바로 그 순간 저는 분노나 좌절, 슬픔이 아닌 아주 낯설고 기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건 바로 연민이었어요. 퍽퍽한 닭가슴살을 꾸역꾸역 삼키며 눈물 흘렸던 과거의 나. 그리고 이제는 모든 걸 포기하고 자기 혐오의 늪에서 망가져버린 현재의 나. 그 둘이 겹쳐 보이며 너무나도 안쓰럽고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문득 번개처럼 하나의 생각이 뇌리를 스쳤어요. 내가 나를 이렇게까지 미워하고 학대해서 도대체 얻는 게 뭐지? 내가 왜 나랑 싸우고 있는 거지? 그 순간 저는 제 적의 진짜 정체를 깨달았습니다. 유오라는 괴물은 제 몸을 점령한 게 아니었어요. 훨씬 더 교활하게 제 마음을 점령했던 겁니다. 1g이라도 찌면 실패야. 완벽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 라는 극단적인 흑백 논리로 저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였고 작은 실수 하나에 모든 걸 포기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 괴물의 진짜 이름은 살이나 지방이 아니었어요. 바로 완벽주의라는 이름의 강박과 그 뒤에 숨은 자기 혐오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새로운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쟁의 목표는 체중계의 숫자를 박살내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 제 마음속의 괴물, 제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지독한 강박과 싸워 이기는 것이었죠. 그리고 더 이상 전쟁이 아닌 화해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다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새벽 4시 저를 채찍질하며 헬스장으로 향하는 대신 신나는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고 땀 흘리며 웃을 수 있는 댄스 클래스에 등록했습니다. 식단도 다시 시작했지만 저울과 칼로리 계산 어플은 삭제했어요. 퍽퍽한 닭가슴살 대신 현미밥과 맛있는 나물, 구운 생선 같은 건강한 한식 위주로 먹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주말에 먹고 싶은 음식을 보상이나 죄가 아닌 제 삶을 풍요롭게 하는 즐거움과 행복으로 여기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피자 한 조각을 먹으면 아, 망했다. 그냥 오늘 다 먹고 죽자 하고 폭주했다면 이제는 아, 정말 맛있었다. 행복했네. 다음 끼니는 채소 듬뿍 먹어야지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이건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이건 평생 미워하고 학대해왔던 제 자신과 서툴게 화해하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함께 동고동락해야 할 내 몸뚱이와 건강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길고 긴 여정입니다. 속도는 과거보다 훨씬 더디고 체중계의 숫자는 드라마틱하게 움직이지 않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바람 앞에 촛불 같던 모래성을 다시 쌓는 게 아니라 아주 단단하고 견고한 벽돌로 내 삶의 집을 짓고 있다는 사실을요. 구독자 여러분, 혹시 저처럼 요요라는 지독한 악마와 싸워보신 분, 혹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어두운 터널 속에서 홀로 싸우고 계신 분이 있나요? 성공 뒤에 찾아온 실패가 얼마나 더 잔인한지 뼈저리게 겪어보신 분이 있다면 부디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때 어떻게 그 지옥을 버티고 이겨내셨나요? 여러분의 경험담과 지혜가 지금 무너진 자존감 앞에서 울고 있는 저에게, 그리고 화면 너머 또 다른 수많은 김 실장들에게는 유일한 구원의 동아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야기하며 이 지독한 싸움에서 반드시 살아남자고요.